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7일 목요일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미국을 비롯한 주요 7개국, 유럽연합 등 서방 국가들이 러시아의 민간인 학살 의혹에 책임을 물어 강력한 제재를 추가로 발표했습니다. 러시아 주요 은행의 거래를 전면 차단시켰고 푸틴의 딸을 포함해 핵심 인사와 그 가족을 제재 명단에 올렸습니다. 워싱턴에서 왕종명 특파원입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G7 EU와 함께 부차 사태를 포함한 러시아의 학살 행위에 가혹한 대가를 묻겠다면서 러시아를 완전히 마비시키는 새로운 제재를 발표한다고 밝혔습니다. President Biden's made it clear, and I certainly agree with him, that it cannot be business as usual for Russia in any of the financial institutions. 먼저 러시아 최대 국책은행인 스베르방크와 러시아 최대 민간은행인 알파뱅크를 금융망에서 전면 차단시켰습니다. 또 이들 은행의 미국 내 자산을 동결하고 미국인이 거래하는 것도 금지했습니다. 이번 제재로 러시아 은행의 3분의 2 이상이 전면 차단 대상에 포함된다는 게 미국 측의 설명입니다. 또 그동안 에너지 분야로 한정했던 신규 투자를 전 분야로 확대해서 더 이상 러시아에 투자를 하지 못하도록 막았습니다. 여기에다 푸틴의 두 딸과 라브로프 외무장관의 부인과 딸, 메드베데프 전 대통령 같은 핵심 인사와 그 가족도 제재 명단에 올렸습니다. 이들이 러시아 국민 돈으로 재산을 축적해 이번 전쟁을 지원했고 푸틴의 자산 중 상당 부분이 가족한테 은닉돼 있다는 게 제재 대상으로 선정한 이유입니다. Keep these yachts worth hundreds of millions of dollars, their luxury vacation homes, while children in Ukraine are being killed, displaced from their homes every single day. 이런 경제 제재와 별개로 미국 정부는 부차 학살의 법적인 책임을 묻기 위한 조치를 추가로 발표할 거라고 예고했습니다. 워싱턴에서 MBC 뉴스 왕중명입니다. 러시아군이 떠난 수도 키이우 인근 도시에선 민간인 학살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주민 시신이 계속해서 발견되고 있는데 침공 42일째 유엔이 집계한 민간인 사망자는 최소 1,500명이 넘습니다. 이학수 기자입니다. 러시아군의 공격으로 폐허가 된 거리. 한 남성이 양탄자에 덮인 시신을 확인한 뒤 흐느끼기 시작합니다. 수도 키이우 외곽의 소도시 부차에서 러시아군의 민간인 학살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는 가운데 머리에 총상을 입은 20대 남성의 시신이 발견됐습니다. 묻힐 곳이라곤 이웃 주택가 앞마당뿐입니다. 교회 묘지에도 주민들의 시신이 끊임없이 밀려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러시아는 그러나 민간인 학살 정황은 우크라이나 정부의 조작극이라며 반박하고 있습니다. Очевидно, что вот этот страшный преступный фейк, сценарий был сфабрикован для того, чтобы оправдать очередной заранее подготовленный пакет санкций. 러시아군이 점령했던 수도 키이우 인근 또 다른 소도시 호스트멜에서도 주민 400명 이상이 실종됐다고 우크라이나 당국은 밝혔습니다. 러시아가 포위한 남부도시 마리우폴에선 학살 증거를 숨기려는 러시아군이 이동식 화장시설로 시신을 화장하고 있다는 시의회 주장까지 나왔습니다. 50만 명의 마리우폴 주민들은 굶주림과 식순환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While it was snowing, people could melt the snow to get water. Now they don't have even that. 유엔 집계에 따르면 지금까지 숨진 민간인은 최소 1,500여 명, 부상자도 2,200여 명에 이릅니다. 유럽 각국은 러시아의 만행을 규탄하며 러시아 외교관을 추방하는 대열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From what Putin has done in Ukraine, which doesn't look far short of genocide to me. 전황이 불리해진 러시아군이 군대를 재편해 동부 돈바스 지역에 공세를 집중하는 가운데 우크라이나 당국은 해당 지역 주민들에게 대피령을 내렸습니다. 나토는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전체를 장악하려는 야심을 버린 징후는 없다며 전쟁이 수년간 계속될 수도 있다고 예상했습니다. MBC 뉴스 이학수입니다. 오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23만 명 안팎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점을 지난 뒤 유행 감소 추세가 확연한 모습인데요. 방역 당국은 일상 회복 논의에 들어갔습니다. 이덕영 기자입니다. 어제 오후 9시까지 집계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22만 464명. 하루 전 같은 시간보다 6만 800여 명 적은 수치입니다. 자정까지 집계된 확진자를 더하면 오늘 0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23만 명 안팎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달 17일 62만여 명이었던 정점과 비교하면 절반 아래로 뚝 떨어졌습니다.
지난 한 주간 하루 평균 확진자 수는 27만여 명으로 3주째 감소했고 1,300여 명까지 늘어났던 위중증 환자 수는 1,100여 명을 기록했습니다. 전국의 위중증 환자 병상 가동률도 60.6%로 점차 줄어들고 있습니다. 의료체계 가동률은 관리 범위 내에서 운영되고 있고 중증 환자 치료에 충분한 대응 가능한 그런 상황입니다. 유행이 감소 추세로 접어들었지만 코로나19를 독감 같은 풍토병처럼 관리하는 이른바 엔데믹으로 전환하기엔 아직 이르다는 분석입니다. 변이의 문제도 있고 아직까지 안정적으로 모든 의료 대응 체계나 혹은 감염 관리 체계들을 바꾸기에는 위험도가 높다고 보입니다. 엔데믹으로의 전환을 위해선 일상 의료 체계에서 치료가 가능해야 하고 누구나 쉽게 구할 수 있는 치료제도 필요합니다. 무엇보다 집단 면역 확보가 중요하다는 지적입니다. 방역 당국은 세계 첫 엔데믹 국가를 목표로 하기보단 일상 체계를 차근차근 회복하는 데 중점을 두고 구체적인 일상 회복 계획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이덕열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물가 안정 대책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당분간 4%대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인데 새 정부 경제팀 구성도 사실상 확정됐습니다. 이기주 기자입니다. 인수위원회로부터 하반기 경기지표와 물가 전망이 어둡다는 보고를 받은 윤석열 당선인은 물가를 포함한 민생 안정 대책을 새 정부의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라고 주문했습니다. 초저성장, 제로성장에 물가가 지금 거의 10년 만에 이렇게 지금 4.1%가 돼가지고 아주 민생에 대한 좀 특단의 그런 대책이 좀 필요한. 물가 상승 압력이 커지면서 새 정부의 악재가 될 수 있는 만큼 미리 대책 마련에 들어간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와 관련해 인수위는 서민 물가와 연동돼 있기 때문에 전기요금과 가스요금, 통행요금 등에 대해 종합적으로 고민하고 있다고 말해 하반기 공공요금 동결 가능성을 열어뒀습니다. 최저임금에 대해선 큰 폭의 인상에 반대하는 입장을 유지했습니다. 최저임금이 너무 올라가면 기업의 고용이 위축된다는 한덕수 총리 후보자의 견해와 방향을 같이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이 국민 경제에 부작용이 매우 컸다라는 문제의식들은 해당 분과의 인수위원들이 공유하고 있다는 얘기. 물가와 민생, 고용 등 새 정부의 경제정책을 끌고 갈 경제팀의 윤곽도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는 박근혜 정부 국무조정실장 출신인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이 사실상 확정됐고 금융위원장에는 최상목 전 기획재정부 1차관이 경제수석에는 김소영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가 내정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윤 당선인이 이번 주 안에 경제부처 장관 인선을 직접 발표하며 새 정부 첫 경제팀에 힘을 실어줄 계획이라고 당선인 측 관계자는 설명했습니다. MBC 뉴스 이기주입니다. 검찰이 채널A 기자의 강요미수 사건에 연루된 의혹을 받아온 한동훈 검사장에 대해 2년 만에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의 최측근이 피의자 신분에서 자유로워지면서 검찰 요직에 기용될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정상빈 기자입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채널A 사건의 연루 의혹을 받아온 한동훈 검사장에게 최종 무혐의 처분을 결정했습니다. 수사팀이 이정수 중앙지검장에게 결과를 보고한 지 이틀 만입니다. 이 지검장은 차장, 부장검사들과 회의를 열고 기소와 반대 두 팀으로 나눠 토론을 벌인 뒤 최종 결론을 내렸습니다. 한 검사장은 채널A 기자가 여권 인사들의 비리를 폭로하라며 취재원을 강요하는 과정에 개입한 의혹을 받아왔지만 검찰은 개입 증거가 없다고 결론냈습니다. 한동훈 검사장은 결정 직후 지극히 상식적인 결정이 지극히 늦게 나왔다며 정의가 실현됐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이 마지막 변수로 꼽혔지만 불필요한 오해를 살 수 있다는 내부 반발에 부딪혀 박 장관이 한 발 물러서면서 불발됐습니다. 검찰 입장에선 수사 대상자가 아이폰을 잠그고 버티면 조사할 수 없다는 불명예스러운 선례를 남기기로 했습니다. 더구나 검찰 고위 간부가 결백을 주장하면서 아이폰 잠금을 끝내 풀어주지 않고 수사에 비협조한 점도 오점으로 남았습니다. 한동훈 검사장이 피의자 신분에서 벗어나면서 새 정권 출범 뒤 검찰 요직에 기용될 거란 전망은 더욱더 유력해졌습니다. 이 사건을 고발한 민주언론 시민연합이 결정에 불복해 항고할 경우
서울고검이 사건을 재수사할지 검토에 나서게 되지만 새 정부 출범을 앞둔 시점 검찰 스스로 재수사를 결정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MBC 뉴스 정상빈입니다.